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난 크리스마스와 휴일 편안하게 보내셨습니까? 코로나 감염 우려에다 한파와 폭설까지 찾아왔는데요. 12월 기준으로는 41년 만에 추위고 속초에 무려 50cm, 한라산에 40cm 넘는 많은 눈이 내려서 농가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소식까지 잇따라 전해졌죠. 이렇게 되면 올겨울 국내 농장에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지금까지 17건인데요. 달걀 가격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마음 놓을 수 없는 상황에서 겨울철에 철새 도래지에 가까이 가는 일은 가급적 삼가주시고요. 농장 내 외부 소독, 또 축사에 출입할 때 장화 갈아 신는 일, 손소독 등의 방역수칙 잘 지켜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파에다 눈도 더 내릴 거라고 하는데요. 2021년의 마지막 한 주 녹록진 않습니다만 가능한 이동을 자제하면서 차분하게 마무리해 나가야겠습니다. 12월 27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 아침도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해 주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을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채팅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콩 어플리케이션에서 일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이번 한 주 새농퀴가 시작되는 날이죠.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나가는 힌트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과 선물 받으실 분들은 매주 금요일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20분을 추첨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또 모바일 커피 쿠폰 등의 다양한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새농퀴 첫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이번 주에는 바다의 우유라고 불리는 겨울철 별미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요즘 김장김치 한창 맛이 좋은데요. 김장 담글 때 이것 맛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얀 쌀밥에 김치만 올려 먹어도 맛있지만 푹 삶은 돼지고기 수육에 싱싱한 이것까지 곁들이면 금상첨화겠죠. 호불호가 갈리는 식재료이기도 하지만 흐물흐물한 독특한 식감에 마니아층이 확실한 수산물이기도 하고 몸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하다는 사실만큼은 확실합니다. 무기질, 단백질 등을 비롯해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기 때문인데요. 뼈 건강에 좋은 칼슘, 또 혈액순환을 원활히 도와주는 철분이 많습니다. 또 타우린이 풍부해서 뇌 기능을 활성화시켜주고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도 효능이 있습니다. 또 DHA, 아연이 뇌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기억력 증진과 두뇌 발달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최고의 해산물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이것.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 전합니다.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김용길 농업기술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새로운 농업 소식부터 알아보죠. 식량 자원을 이용한 치유 활동이 청소년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고요? 예, 농촌진흥청은 별을 활용한 치유 활동이 청소년들의 학업 스트레스는 줄여주고 학업 성취도는 높여준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충북 음성에 있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달간 8차례에 걸쳐서 벼수학과 도정활동, 또 떡꼬치 만들기, 볏짚놀이, 가마솥 밥짓기 등의 체험활동을 실시하고 행동 변화를 조사한 결과
자신에 대한 존엄성과 학업 성취도는 10% 정도가 향상되고 학업 스트레스로 받는 긴장감은 20% 정도 낮춰주는 효과가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식량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개발해 더욱 많은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보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벌써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가 됐습니다. 이번 주 농업기상 전망은 어떨까요? 올해도 어려운 농업 여건 속에서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땀 흘려주신 농업인들의 노고에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이번 주는 한 해의 농사를 뒤돌아보고 내년에 영농을 설계하는 뜻깊은 한 주가 되셨으면 합니다. 벌써 3주째 주말마다 강추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주말에 눈이 많이 내렸던 지역에서는 눈이 녹으면서 나오는 물로 인해 작물이 습해를 받지 않도록 배수로 정비를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도 주중에는 평년과 비슷한 날씨를 보이다가 주말에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갈 것이란 예보가 있는 만큼 축사와 시설하우스는 온풍기 등 가온 시설의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일부 시설에 설치된 급수시설 등은 동파 방지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특히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추운 날씨에 밖에서 농작업을 무리하게 할 경우 저체온증과 동상 등 한냉질환에 걸릴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시고 시설하우스 등 실내 농작업을 할 때도 바깥과의 급격한 온도 차이로 인해서 몸에 이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자주 맑은 공기를 마시고 작업 시간은 하루 5시간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각 농가가 실천할 농사 정보 하나씩 살펴보죠. 벼농사 어떻습니까? 저장 중인 벼는 이제 온도와 습도가 높으면 해충이 발생하거나 화학적 변화로 이제 품질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저장고 내의 온도를 15도 이하로 해주시는 게 좋고 습도는 70% 이하가 되도록 저장고 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밭작물은 어떤 관리가 필요합니까? 보리나 밀 같은 밭작물도 눈이나 비가 온 후에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 엄폐를 받을 우려가 크기 때문에 보리밭에 흙 넣기를 한 후에 트럭트에 롤러 등을 부착해서 보리밭 눌러주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육이 정지된 보리나 밀밭에 유기물을 덮어주지 못한 밭 같은 경우는 탭이나 거친 두엄 또는 왕겨 등을 시발당 1000kg을 기준으로 골고루 덮어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감자 시설 재배는 일찍 심을수록 이제 수확량이 많기 때문에 늦어도 1월 중순까지는 파종을 마치도록 하시는데 파종 전에 3에서 5cm 정도로 감자싹을 미리 틔워 심으셔야 뿌리 내림과 초기 생육에 도움이 된다 하겠습니다. 네. 과수 농가에서 할 일도 말씀해 주시죠. 사과, 배 등 과수 전정 시기를 이제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농가에서는 매년 발생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과수 화상병 예방에 필요한 동제 화합물과 개화기 때 방제할 등록 약재와 소독약 그리고 전정을 할 때 사용하는 전정가위와 사다리, 분무기, 장갑과 모자, 또 작업복 등을 미리 준비해 두셨다가 방제 적기에 맞춰서 철저히 방제를 해서 과수 화상병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축산농가 겨울철에 질병 차단 방역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예. 지난주에도 전남 영암의 오리농장과 세종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을 했고 강원도 영월 지역의 야산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멧돼지 사체가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축산농가에서는 차단 방역에 더욱 철저를 기해 주셔야겠습니다. 특히 가금 농가에서는 닭과 오리 등을 수시로 이제 살펴보시고 평소보다 산란율과 사료 섭취량 또 활동성이 떨어지는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를 해서 초동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자, 농작업 정보 그동안 이른 시간에 늘 좋은 정보 많이 주셨는데 다음 주부터 다른 분으로 교체가 된다고요? 예. 제가 이제 40년 넘게 일해온 정든 이제 농촌진흥청을 떠나게 된 관계로 다음 주부터는
저보다 젊고 유능한 농촌진흥청 정병진 농촌지도관이 이 코너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그동안 아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연말 알차게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미리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 의원님도 늘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길 빕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농작업 정보 지금까지 농촌진흥청 김용길 농업기술전문위원이었습니다. 맛있는 김치, 젓갈도 중요하고 손맛도 중요하겠지만 아삭한 배추 식감이 없다면 좀 아쉽겠죠. 오늘 식감 좋은 배추, 순정 아삭이 품종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농촌진흥청 채소과의 김진희 연구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배추 품종 이름이 순정 아삭인데 어떻게 짓게 됐나요? 네, 이 배추 신품종은 농촌진흥청이랑 이제 괴산농업기술센터의 협업으로 개발된 품종이어서 신품종의 아삭아삭한 식감과 괴산군 농산물 브랜드인 순정농부에서 따와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네, 지자체의 그 특성이 또 들어가 있군요. 지난달에 열었던 괴산 김장축제에서 이 신품종을 이용해서 김장 체험 퍼포먼스를 진행했다고요? 네, 지난 11월 6일 개최된 행사에서 이 신품종을 이용한 절인 배추로 김장 체험을 하고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날 담근 김치는 코로나19로 고생하고 있는 지역 의료진과 종사자들에게 기부되었습니다. 또 순정 아삭이의 맛을 보셨겠군요. 이 신품종이 특히 김치를 담갔을 때 맛이 좋다고 들었는데 기존 배추와 비교해보면 어떤 점에서 우수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배추는 특히 김장용 절인 배추 용도에 맞추어 개발이 된 배추인데요. 제일 큰 특징은 식감과 맛입니다. 씹었을 때 아삭한 식감과 그리고 속잎이 달고 고소해서 김치가 더 맛있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순정 아삭이. 이것 말고도 또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일단 김치로 담갔을 때 잘 안 물러지는 부분 때문에 이제 조직이 단단해서 숙성이 천천히 이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신선도가 같은 맛있는 김치를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순정 아삭이 이 배추 신품종을 접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시중에서는 언제부터 이걸 볼 수 있을까요? 이 품종은 괴산군과의 협업으로 지역 특화 품종으로 이렇게 개발이 된 만큼 곧 다가오는 2022년에 정식으로 괴산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보급할 예정입니다. 네. 자, 예정은 그런데 직접 이걸 농사 지어보고 또 김치 담가본 분들은 순정 아삭이에 대해서 어떤 말씀들을 주시던가요? 네, 이제 시험 삼아서 미리 이 품종을 이제 재배해 보시고 김치를 담가 보신 분들이 좀 계셨는데, 일단 이 배추 자체는 수확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90일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지 이제 결구가 다 끝나고 이렇게 좀 속이 잘 차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직이 단단한 만큼 소금을 절이는 시간이 좀 걸리는 특징이 있는데 그래서 더 아삭한 맛이 강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좀 느긋한 성격이네요. 기르는데도 그렇고 이제 네네. 그 조직이 아주 유지되는 시간도 오래 간다는 게 좋습니다. 순정 아삭이 배추를 잘 키워보겠다 이랬을 때 좀 기억해둘 점이 있을까요? 이 배추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좀 오래 다른 배추보다 좀 적기에 일찍 파종을 해가지고 속을 꽉 채우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기본적으로는 다른 배추에 비해서 병충해에 강한 편이어서 관리가 그렇게 어려운 배추는 아닙니다. 네. 자, 배추 연구자로서 소비자들이나 재배 농민들께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씀이 있으셨을까요? 김치 맛은 다들 아시겠지만 배추가 맛있어야 맛있습니다. 보통 김장을 할 때 소금이나 고춧가루, 젓갈은 신경을 많이 쓰시지만 배추 품종은 시중에 정보가 많이 나와 있진 않아서 그런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배추는 여러 가지 품종이 현재까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몸에 좋은 항암 물질이 많은 배추도 있고 주황색이나 보라색 등 여러 가지 속잎색을 가진 배추도 개발이 되었습니다. 한 번쯤 드시고 계신 배추김치가 어떤 배추로 만들어진 건지 관심을 가져주시면 우리나라 배추 품종들이 더욱 높게 뻗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쉽고 재미있는 우리 품종 이야기, 오늘 농촌진흥청 채소과 김진희 연구사와 함께 식감 좋은 배추 품종인 순정 아사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연구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1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힐링타임. 저는 필라테스 하는 방송인 양정원입니다. 잘못된 자세나 스트레스로 목에 통증이 있는 분들께 특히 좋은 목 좌우 스트레칭. 함께 해보실까요? 가장 기본적인 동작이지만 목, 어깨 근육 뭉침을 풀어주고 유연하게 해주는 동작입니다. 자, 먼저 머리를 오른쪽으로 지그시 기울여주세요. 손이 자유로우신 분은 오른손으로 머리 반대쪽을 감싸고 오른쪽으로 당기듯이 지그시 눌러주세요. 이때 왼쪽 어깨가 따라 올라가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때 귀가 어깨에 닿는 느낌으로 쭉 늘려주세요. 자, 이제 왼쪽으로도 천천히 머리를 기울여 목을 늘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능하시면 좌우 5초간 3회씩 반복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저는 양필라 양정원이었습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농수산물 유통의 새로운 트렌드를 살펴보는 마케팅 브리핑. 빅데이터 전문 업체 마이테이스트의 민지영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해 마지막 월요일을 맡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마케팅을 돌아보는 시간 준비해 주셨는데 주요 특징이 뭐였는지 먼저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2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팬데믹이 마케팅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이슈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온라인, 비대면이라는 키워드 역시 모두 너무 익숙하실 텐데요. 이러한 비대면을 기조로 한 마케팅 활동이 좀 눈에 띈 한 해였다고 볼 수 있고요. 이를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SNS나 온라인 판매 사이트 등 이제 비대면 채널에 대한 연구들도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또 해외로의 이동도 좀 어려워진 상황에서 글로벌 푸드나 농수산물에 대한 관심도 전 세계적으로 증가를 했고요. 네. 마케팅 대상으로는 MZ세대가 여전히 그 중심에 있는데요. 1인 가구 또 독립 가구가 증가를 하면서 농산물이나 식품 구매 결정을 직접 하는 젊은 세대가 증가를 해서 이들이 만족할 만한 마케팅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오프라인에서는 경험과 체험의 중요성이 좀 높아졌다는 건데 좀 전에 말씀드린 비대면과 좀 상반되는 키워드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또 학업, 업무, 쇼핑, 취미까지 대부분의 활동을 온라인에서 하다 보니까 역으로 오프라인에 나갈 기회가 생겼을 때는 얼마나 재미있고 가치 있는 경험을 제공받느냐가 마케팅에서 화두가 됐습니다. 역시 사람들은 특별한 공간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올해의 마케팅 트렌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진짜 한 해가 쭉 정리되는 느낌인데 네. 이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농산물 영역에서 좀 두각을 나타낸 마케팅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젊은 농부들의 활약입니다. MZ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을 위해서는 역시 그들을 가장 잘 이해하는 MZ세대가 필요한데요. 이제 새로운 사업 아이템으로 농업을 선정해서 직접 귀촌을 하기도 하고 부모님이 하시던 농사를 물려받거나 부모님이 재배하는 이 품질 좋은 농산물을 최신 마케팅과 접목해서 MZ세대를 사로잡고 있는 게 올해 마케팅의 특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한 예로 산수유를 재배하는 한 젊은 농부가
액기스나 진액으로만 판매되고 있어서 나이 든 사람이 먹는 건강식품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던 것을 바꾸기 위해서 스포츠 음료라든지 과리병 제품들을 연구해서 판매하는 등 청년층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얼마 전에도 소개해드렸던 글로벌 마케팅입니다. 네, 올해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최초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이제 품질은 기본이고 마케팅은 필수가 된 이 시대에 글로벌 마케팅은 국내에서 진행하는 마케팅과 더불어서 각국의 특징에 맞게 변형을 해야 하는 그런 통합 마케팅 전략입니다. 해당 국가의 법률이나 정책까지 또 신경을 써야 그렇죠. 하고요. 근데 국내 농산물의 품질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지만 좀 다소 비싼 가격이 발목을 잡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가치 소비의 트렌드와 고급화 전략이 통하면서 농산물 시장의 신흥 블루오션인 말레이시아나 태국과 같은 동남아시아까지 수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해서요. 여러 관심이 증가하고 있던 점도 올해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준비만 잘하면 어느 나라에서 이게 터질지 모르는 거군요. 자, 이제 유자, 인삼 같은 품종이 이제 내년 식품 트렌드에도 좀 선정돼 있는 만큼 글로벌 마케팅 준비도 해야겠는데, 자, 그러면 국내에서 한 해 동안 좀 선택받았던 품종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2021년에 품종 트렌드라고 하면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색 품종, 고가의 과일, 고당도 제품인데요. 항상 먹던 과일이 아니라 비싸더라도 새롭고 특이한 품종에 좀 관심이 집중된 한 해였습니다. SNS 인증 문화와 함께 좀 폭발적으로 인기를 얻었다라고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제 만남이 어려워지고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해지면서 일상을 공유하는 피드 역시 좀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좀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을 매일 공유하기도 하는데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특별한 것을 올리는 것도 SNS의 특징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이용 특성과 더불어서 이색 품종의 인기도 증가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주먹만한 딸기, 분홍색의 딸기 등등 쉽게 보기 어려운 딸기의 품종이나 국내에서 재배되지 않던 열대과일, 껍질이 진한 흑피 수박이나 속살이 노란색인 망고 수박과 같은 다양한 이색 과일이 관심을 받고 또 구매로도 이어졌다고 하네요. 맞아요. 예전 기준으로는 진짜 이 가격 주고 이런 과일을 특이하긴 하지만 근데 그게 그렇게 많이 팔린다는 게 참 신기했는데 가격 면에서 분석해 보면 어떤가요? 네, 사실 가격은 이제 그 농산물을 고르는 기준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 네, 비싼 과일이 제값을 한다, 맛있다라는 그 온라인 구매 후기들을 보면 이전과 달리 높은 가격과 소비자의 부정적인 인식이 상관관계가 좀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높은 가격에 거부감이 없어진 이후에는 온라인 구매가 늘어난 것도 한 몫을 하는데요. 직접 농수산물을 보고 고를 수가 없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고 판매사의 사진이나 그리고 실제 상품의 품질이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닌지 또 배송 중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이렇게 온라인 판매가 급증을 하면서 소비자의 걱정도 함께 좀 늘어났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히려 가격을 더 주고서라도 믿을 만한 제품, 여기서 또 생각이 확장돼서 가격이 비싼 품종이 맛도 보장된다라는 인식이 생기게 된 건데요. 그래서 샤인머스켓, 애플망고, MB 사과 등이 대표적인 고가격 품종이고요. 또 하나는 맛이 좋다면 기꺼이 나를 위해서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비싼 가격을 지불한다는 좀 심리적인 가격 상한선이 없어진 것도 고가의 농산물 소비에 영향을 줬습니다. 네, 진짜 이런 트렌드가 생겼다는 것도 참 신기한 일이에요. 예전에 진짜 가격이 상당히 중요한 그 요소였는데 말이죠. 자, 또 제철을 우리는 이제 농산물 얘기니까 제철 얘기를 안 할 수 없잖아요. 네네. 올해 특히 좀 관심이 더 증가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철 농산물은 제때 먹어야 가장 맛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올해 특히 많이 언급이 되었는데요. 올 여름에 신비복숭아와 초당 옥수수가 가장 핫한 농산물이 됐습니다. 네. 또 지금만 먹을 수 있다. 구하기 어려워서 득템하기 어렵다. 이런 식의 메시지의 확산도 사실 소비자를 자극하면서 구매에 좀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원물 그대로 먹는 것뿐만 아니라 예쁘고 맛있는 디저트로 만들어서 인증하는 피드가 늘어나면서 이를 또 마케팅에 활용하고 구매로도 연결을 시켰는데요. 복숭아와 그릭 요거트로 만든 디저트, 초당 옥수수 빙수, 옥수수 잼 등 특별한 디저트로 인해서 인기가 좀 더 확산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여기에는 이런 불안정한 시기에 현재에 좀 충실하고자 하는 소비 심리, 그리고 또 남들과는 다른 특별함을 느끼고 싶은 마음이 제철 농산물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러한 트렌드는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니까 우리는 또 특별한 제철 농산물을 알리는 방법, 농산물을 활용해서 맛있게 먹는 방법을 마케팅에 녹이기 위해서 고민도 좀 계속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겠어요. 네. 초당 옥수수 진짜 기억이 납니다. 자, 아까 고당도도 언급해 주셨는데 올 한 해 참 인기가 있었어요. 네, 단맛의 인기가 굉장히 높았던 한 해인데요. 당도를 나타내는 브릭스가 굉장히 우리가 과일이나 채소를 고르는 기준이 됐습니다. 한 커머스 업체의 판매 통계에 따르면 고당도의 과일 판매량이 전년 대비해서도 약 50%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월 평균 판매 증가율이 40%를 웃돌면서 단맛의 인기를 좀 실감했는데요. 초당 옥수수뿐만 아니라 단맛과는 거리가 있던 스테비아 토마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네네. 네, 토망고 단마토라는 별칭도 생겼더라고요. 깜짝 놀라죠, 진짜 먹어보면. 네, 예. 토마토의 그 단맛에 스테비아를 주입시켜 만든 건데 이렇게 뭐 별명까지 생기면서 구매도 증가를 했고요. 이에 또 영향을 받아서 한 편의점 업체에서는 오이에도 스테비아를 주입시켜서 샤인 오이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또 무슨 맛일까요? 예. 네, 그런데 출시한 지 한 달 만에 매출이 30%가 상승을 하면서 단맛에 대한 선호를 또 입증을 했고요. 이 네. 맛에 대한 선호 역시 내년에도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양한 시도가 진짜 있었던 한 해였는데 또 다른 새로운 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2021년은 이제 비대면 트렌드를 따라서 다양한 온라인 마케팅을 시도한 한 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뭐 그냥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라이브 커머스도 활용을 네. 해보시고 또 구독 서비스라는 새로운 서비스에도 도전을 한 농산물 또 그런 업체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농부들은 이제 비대면 마케팅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을 받기도 하고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 라이브 커머스를 활용하기도 했는데요. 네. 중국에서는 국산 샤인머스켓이 12만 원에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한 송이에 12만 원씩 팔리는 샤인머스켓의 홍보를 위해서 중국의 인플루언서들과 함께 라이브 커머스를 열었는데 실시간 시청자가 105만 명이 넘으면서 그 인기를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하나의 구독 서비스는 이제 검색보다 좀 추천 서비스를 선호하는 트렌드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물건을 찾아서 구매하는 것도 귀찮아한다. 이런 또 그룹이 있을 정도로 추천 기능을 굉장히 선호하는데 이래서 주기적으로 좋은 제품을 배송해주는 서비스도 같이 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뭐 기업 입장에서는 뭐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래서 농산물 구독 서비스도 조사를 해보니까 약 10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정 지역의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지역 농산물 구독, 친환경 무농약 농산물, 또 곡물을 전용으로 구독해주는 서비스, 또 취향에 맞게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등등 다양한 농산물 구독 서비스도 있으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앞으로 또 다양한 컨셉으로 생겨날 구독 서비스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또 뭐 관련 있는 지자체가 뭐 고향이 될 수도 있고 네. 부모님 계신 곳이 될 수도 있고 믿고 맡기는 그런 구독이 되겠네요. 자, 이제 내년엔 소비자에게 다가갈 어떤 마케팅들이 또 새로 생겨날까요? 네, 제가 몇 번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이제 팬데믹으로 생겨난 건강 그리고 또 환경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질 것 같다라는 전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건강한 품종에서 나아가서 환경을 위한 육류 소비 또 유제품 소비의 감소 등도 굉장히 내년의 트렌드로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육 시장의 확대가 굉장히 예측이 되고 있어서 좀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환경이 그냥 뭐 친환경 농산물뿐만 아니라 농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양 건강의 문제도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안들이 연구가 된다고 하니까 재배부터 우리가 섭취할 때까지 이 환경이 뗄래야 뗄 수 없는 키워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마지막으로는 기술의 발전으로 이제 다양하게 기술과 접목한 농업이 발전을 예상하고 있는데 실내에서 자라는 농산물, 로봇이 키우는 작물 등등 기술들도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6차 산업으로 불리게 되는 이 농업을 내년에 어떤 다양한 시도로 소비자를 만나게 될지 우리가 또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마케팅 브리핑 마이테이스트 민지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많이 춥습니다. 41년 만에 찾아온 한파에다가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도는 곳이 많습니다. 곳곳에 한파특보 내려져 있는데요. 서울 아침 기온도 영하 12.9도까지 내려갔는데 바람이 강해서 체감온도는 16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대관령 영하 17.3, 제천 영하 15.9도의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근길에 두터운 겉옷 또 목도리, 장갑 챙기시기 바랍니다. 낮부턴 추위가 조금씩 누그러지겠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밑돌며 춥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1도, 대전, 광주 2도로 예상됩니다. 눈 소식도 있어서요. 오늘 제주 산간 지역, 울릉도 독도에 최고 7cm, 호남 서해안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오후부터는 밤사이 또 경기 남서부 충남 지역에도 약한 비나 눈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이맘때 겨울 날씨를 되찾겠는데요. 새해로 넘어가는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 다시 새밑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6분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상황 먼저 살펴볼까요? 네, 지난 토요일 신규 확진자 수가 5,842명, 어제는 5,419명으로 이틀 합계 11,261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여전히 많은 수이긴 합니다만 지난 주말에 비하면 2,000여 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오늘은 4,000명대 확진자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역시 지난주에 비하면 1,000여 명 정도 줄어든 수치이긴 합니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 수가 1,081명으로 여전히 네 자릿수가 나오고 있고요. 사망자가 이틀 합쳐서 170명이 넘게 나왔습니다. 치명률은 0.86%까지 올라간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미크론 확진자가 어제 하루만 33명이나 늘어서 누적 376명이 됐습니다. 이미 미국과 유럽 등에선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그 역대 최다 확진 기록이 다시 쓰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회의를 통해서 이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의 긴급 사용 승인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최소 54만 2천 회분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확보하고 내년 1월 말에는 국내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한다라는 구상입니다. 네. 자, 날이 많이 추운데 또 눈도 많이 내려서 피해가 이어졌었죠? 네, 올해 마지막 휴일이었던 지난 주말 전국 곳곳에 폭설과 한파가 몰아치면서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강원도 지역의 피해가 컸는데요. 지난 24일부터 이 성탄절 오전까지 속초에만 무려 55.9cm의 눈이 내렸고 북강릉에 35.3, 설악동이 23.3cm의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또 최저 기온이 영하 20도를 밑돌면서 동파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이 강릉에서는 비닐하우스 6동이 무너지기도 했고요. 이 주문진 등에서는 어선 한 척이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침몰이 됐고 10여 척이 또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서울 역시 어제 최저 기온이 영하 15도 밑으로 내려가면서 극심한 한파가 몰아닥쳤는데요. 이는 41년 만에 가장 낮은 기온이었다고 합니다. 이 제주도 역시 폭설이 쏟아지면서 항공편 24편이 결항이 됐고요. 수십 편이 또 지연 운행되기도 했습니다. 네, 화재 사고도 잇따랐다고요? 네, 날씨가 추워지면서 대기가 건조해서 화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 이 전남 순천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20시간 만인 어제 오전 11시 반쯤에야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축구장 14개 크기인 이 산림 10만 제곱미터가 불에 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이 진화에 노력을 했지만 그 영하 10도 정도의 추운 날씨와 이 강한 바람 탓에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쯤에는 경기도 하남의 한 가구 제작 공장에서 불이 나서 1시간여 만에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이 공장 건물과 가구 원자재 등이 불에 탔는데요. 이 불이 난 공장에서 연기와 유독가스가 솟으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 문자가 전송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제 아침 8시쯤에는 부산시 부산 진구 5층짜리 모텔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4층의 한 투숙객이 머물다 간 방에서 불이 시작이 됐는데 이 다른 투숙객 11명이 긴급 대피했고요. 이 2명은 연기를 마셔서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네. 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했었죠? 네, 김건희 쿠바나 콘텐츠 대표가 어제 자신의 허위 이력 기재를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윤석열 후보 대선 출마 이후 김건희 씨가 공개석상에 나온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김건희 씨는 일과 학업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며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이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돌이켜보면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다라면서 모든 것이 본인의 불찰이고 잘못이다라고 했고요. 부디 용서해달라라고 호소했습니다. 또한 김건희 씨는 남편이 본인으로 인해 어려운 입장인데 정말 괴롭다라며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라며 이 남편에 대한 마음만큼은 거두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습니다. 네. 자, 여기에 대한 정치권 반응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일단 윤석열 후보는 아내와 같은 마음이라고만 밝히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그 일부 경력을 부풀렸거나 부정확한 기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내용의 반박 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공식 반응이 아닌 이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는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이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전반적으로 메시지가 괜찮았다라며 그간의 한 장애물이 제거됐다라고 높이 평가했는데요. 반면 홍준표 의원은 자신이 만든 플랫폼에서 이 김건희 씨 사과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질문에 이 국민적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의 사과가 진심이길 기대한다라면서도 그동안 제기된 김건희 씨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사과가 아니라 처벌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면서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정의당 역시 여러 의혹에 대한 실체적 규명과 책임은 찾아볼 수 없어 유감스럽다라면서 알맹이가 빠진 이 덮어놓고 사과로는 시민의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대선 후보들 정책 경쟁도 잇따르고 있죠?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를 공약을 했습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는 공공산후조리원 1개를 짓는데 50억 원 정도 든다라면서 이 4대강 예산이면 4,000개나 지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도지사가 된 후 여주와 포천에 지었거나 또 짓고 있는 중인데 전국에 지어져 좋은 시설에서 저렴하고 안전하게 산후조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일자리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라고 했고요. 세대별, 계층별, 지역별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펴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충청권의 신산업벨트를 조성하고 2030 세대를 위해 대학 창업을 지원하고 원격 근무 활성화, 4050 세대를 위한 디지털 역량 교육 등을 공약했습니다. 또 어려운 계층의 복지 지원을 우선하겠다라는 뜻도 밝혔습니다. 네. 자, 친딸을 추행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어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0월 이 주거지에서 목욕 중이던 성인 자녀를 강압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그에 따른 소리를 지르며 피해 방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근 뒤 주변인을 통해 경찰에 신고를 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강압적 방법으로 추행한 범행 경위와 또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네. 의류수거함에 아이를 유기한 여성이 붙잡혔다고요? 네, 경기도 오산시의 한 의류수거함에서 숨진 채 발견된 아이의 친모가 경찰에 구속이 됐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18일 오후 5시 20분쯤 오산시 걸동 노상의 한 의류수거함에 출산한 남자아이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아이는 이튿날 오후 11시 30분쯤 이 의류수거함에서 헌 옷을 수거하던 한 남성에 의해 발견됐는데요. 발견됐을 당시 아이가 수건에 쌓여서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 끝에 이 여성의 자택에서 여성을 검거했습니다. 이 여성은 남편 모르게 임신해 낳은 아이여서 이를 숨기기 위해 의류 수거함에 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